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종 갈등이 대선 쟁점이 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방문해서 정치인들이 마치 미국에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있다는 파괴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인 경관에 의해 하반신 불구가 된 제이콥 블레이크 씨 가족은 만나지 않았고 폭력 시위는 국내 테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위스콘신 커노사 사건 이전에 이미 인종관계가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토마스 제퍼슨 등 노예제와 관련 있는 역사적 인물의 유물을 없애고 학교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1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조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으로 공식 지지했습니다. 바이러스 시대에는 특히 과학을 믿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케네디 가문 정치인이 매사추세츠주에서 처음으로 선거에서 졌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질병통제국이 올해까지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유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고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충족돼야 하며 렌트로드는 지연되는 기간 동안에 이자와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인의 반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 하원 의장이 동시에 스캔들을 맡게 됐습니다. 건강, 개인 이메일, 미용실 방문 등이 논란거리입니다. 세라 허카비 전 백악관 대변인이 쓴 책이 다음 주에 발간됩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샌더스 대변인에게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샌더스 대변인에게 관심을 보였으니 북한에 가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인종 갈등 그리고 그에 따른 정의, 법과 질서 정말로 중대한 시점이고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보면은 며칠 사이에 좀 흐름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쏠렸다 이쪽으로 쏠렸다 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미국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 커노사에 갔는데 위스콘신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길 때도 0.77% 그 정도 차이로 이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바마가 이겼었던 것을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로 1% 미만에서 이겼습니다. 격전지이고 최근에는 조 바이든 후보에게 기우는 듯 했다가 폭력 시위 사태가 이어지면서 약간 또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의 위스콘신주 커노사 방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건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기 하루 전에 일어났습니다. 백인 경관에 의해서 제이콥 블레이크라는 29살의 남성이 총을 7발을 등 뒤에서 맞아서 결국은 하반신 불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갈 때까지 이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고 만난다는 그 같은 그 스케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끝내 가족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지금 인종 갈등의 그 피해 현장에 가 있는 것이고요. 8월 23일 날 일어난 이 평화 시위로 시작이 됐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폭력, 약탈 같은 것이 이어져서 지금 그 커노사 지역에서 지금까지 방화 등으로 피해 입은 액수가 200만 달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처럼 LA 라이엇을 겪은 곳에서 볼 때는 200만 달러 하니까 좀 작은 것 같지만 또 그쪽 지역에서는 큰 돈이고 해서 이미 그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시장과 주지사가 전부 민주당입니다. 대통령이 오셔봤자 뭔가가 누구로 앉는다기보다는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좀 나중에 와주십시오 했는데 대통령이 갔고 실제로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도 Black Lives Matter라고 소리치는 시위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어떠한 언성 높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갈 때의 목적도 역시 굉장히 많은 경관 팬이 그곳에 있다. 고마움도 전해야지 된다. 그리고 법과 질서를 말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현장에 가서 폭력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We've seen tremendous violence and yeah, I keep hearing about peaceful protests. I hear it about everything. And then I come into an area like this and I see the town is burned down. 네, 타운 자체가 burn down 됐다 했고 대통령의 그 말이 끝날 때 바로 이제 Black Lives Matter가 외쳐졌는데 물론 대통령이 중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평화적인 시위도 있다고 듣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는 burn down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 희생자인 제이콥 블레이크 씨의 가족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했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대통령이 끝내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제이콥 블레이크 씨의 패밀리죠. 조카가 저스틴 블레이크 씨가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Our nephew was shot 7 times in the back. Nothing can justify that. He had no weapon and he's paralyzed. Right now in the hospital, we don't have any words for the orange man. All I ask is that he keep his disrespect, his foul language far away from our family. 네, 오렌지맨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얼굴 색깔을 표시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존중할 만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 자체를 골프 토너먼트에 비교를 했거든요. 이 골프 토너먼트에서도 3-foot putt 미싱하는 그런 것에서 하면서 배드 애플이 있는 것이지 경관이 시스템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차별한다던가 하는 것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In the meantime, he might have been going for a weapon and, you know, there's a whole big thing there. But they choke, just like in a golf tournament. 네, 골프 토너먼트에서 초크하는 경관도 있지만 어쩌다가 그런 것이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사실은 이 내용은 굉장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는 화나하는 것이고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의미 이상을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자 이제 위스콘신 주에서부터 미국 전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법과 질서를 강조를 하면서 강력한 대통령이 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재선에서 성공을 하기를 위한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한 것을 합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전에 샤롯빌에서 일어났었던 KKK단에도 좋은 사람은 있다라고 얘기한 말이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You also had people that were very fine people on both sides. 양측에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이나 KKK단이나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을 할 때나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디 가서 연설하고 할 때 자신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Like to punch him in the face, I'll tell you. 사람들이 또 좋아하잖아요. 얼굴을 그냥 확 쳐주라고 하고 내가 맨하탄의 오가이에서 무슨 총살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지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법과 질서라고 말하니까 정말 필요한 것 같아. 조 바이든 후보가 뭔가 강력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대선에 즈음하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중요한 강점 같은 것이 있죠. 지금도 오늘도 이제 어딘가 격전지를 가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날마다 격전지를 방문을 해서 뭔가를 해주잖아요. 역시 이 위스콘신의 크노사에 가서도 연방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번다운된 그런 가게들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가게들, 심지어는 가게가 불탔는데 그 로드 카메라 샵이라고, 이 로드 카메라라고 작은 카메라, 뭐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 카메라를 팔고 있는 그 카메라 샵을 방문을 하기로 그 백악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샵 주인에게 뭐 이름까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주인에게 대통령이 그 불에 탔으니까는요, 손해보고 했으니까 방문을 하고 도와주신다 하더라 하니까 이 주인이 say no 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가게 불탄 거, 지금 이쪽에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을 정치적인, 그 가게 오너의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서커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같은 서커스에 인볼브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팍스뉴스를 보신 분들은 그 가게 오너가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인이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끝내 그 가게를 가겠다고 했고, 대통령이 그랬는지 주변 사람들이 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대치를 했냐면 전 주인, 현 주인이 전 주인에게 8년 전에 카메라 샵을 샀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을 오라고 해서 그 전 주인을 현 주인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로드 카메라 샵 주인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빌딩 주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카메라샵 주인이다. 이런 형태로 소개를 했는데 동네에선 다 아는 일이잖아요. 동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로 앤 오더도 좋기는 좋은데 뭔가가 좀 아닌 것 같네. 그리고 어제도 현장에서도 역시 제이콥 블레이크 씨 이외에 시위가 있고 자동차 딜러가 불타고 할 때 현지가 아닌 일리노이주에서 온 17살 그 청년이 뭐 가게들을 지킨다고 하다가 결국은 2사람을 살해했잖아요. 그 청년에 대해서도 방어를 했고 경찰에 대해서도 방어를 했고 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처음에 쏠렸던 것이 좀 빠져나갈 수도 있다.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갤럽이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여론조사를 했더니 2015년부터 미국에서 인종 간의 그 사이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는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그 미국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백인 사이에 좋은 관계도 있어 라고 믿던 사람이 72%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든 이겁니다. 뭐 어느 부분적으로라도입니다. 63%로 줄어들었고 55%의 미국 성인은 백인과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에 어쨌든 관계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55%는 아주 나쁘다라고 답한 사람도 있고 부분적으로 나쁘다라고 답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6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1222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에서는 워싱턴 DC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도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최근에 계속 얘기를 해오다가 백악관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떠한 특수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워싱턴 DC 주변에 어떠한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모뉴먼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워싱턴 모뉴먼트도 있고요. 다 노예제와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는요. 그 과거 시대 정신과 지금의 시대 정신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박물관으로 옮긴다던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보관을 한다던가 하거나 아니면 학교 이름이나 길 이름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을 보면서 불편해하고 하니까 바꿔야지 된다 하는 것을 이 태스크 포스가 말하자면 레코멘데이션을 시장에게 했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시장이 연방 정부에 또 요청을 해야지 된답니다. 그 인물 가운데는 토마스 제퍼슨 포함이 돼 있고 벤자민 프랭클린도 있고 그리고 스타 스프랭글 배너 미국 성조기어 영원하라를 지은 작곡가죠. 프란시스 스캇 키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더 이상 없애야지 된다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꼭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만은 아니고요. 81명은 너무 시국이 어수선하고 게다대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 왜냐하면 그는 적어도 과학을 믿고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오랜 그 정치 경력으로 우리가 충분히 봐왔기 때문이다 하는데 이것도 반쪽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셔야지 되는 게 주도한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81명이나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하도록 오늘 지금 편지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긴 내용이 써 있는데 한마디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인 그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입니다. 빌 포스터라는 하원 의원이 주도를 해서 사인을 81명의 노벨상 수상자에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작부터 바이든 후보에게 포커스를 두고 시작을 한 거고요. 이 사람이 그 지금 의회에서 유일한 물리학자입니다. 왜 미국 의회에 변호사가 많고 그리고 의사도 많아요. 뭐 안과 의사, 무슨 의사도 많은데 물리학자는 그 유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잠시 뒤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잠시 뒤에는 어찌 보면은 스캔들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가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다시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같은 것과 함께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제가 오늘의 미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도 그렇고 주변에 뭐 청취자분들도 이메일로 전화로 저에게 물어봐 주십니다. 도대체 지금 여론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라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는 특히요. 원래 선거가 다가오면은 대선의 경우 선거가 다가오면 그 지지율 격차는 줄어듭니다. 그렇거든요. 그 사이에서 읽어 내려가야지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바이든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장원 가서 아주 큰 이슈가 됐어요. 팍스 뉴스에서.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포틀랜드에서의 시위, 폭동, 그리고 사람이 숨지고 위스콘신 커너사에서의 이 같은 사건이 다 있은 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그린넬 칼리지에서 한 건데 이 그린넬 칼리지는 아이오와주에 있는 대학인데 여기서 나온 작은 인문 대학이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좀 당파성이 없고 믿을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서포크 유니버시티하고 USA 투데이가 같이 하는 건데 다 8월 말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두 가지 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그 그린넬 칼리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49% 대 41% 바이든 후보가 8%포인트 앞서가고요. 서포크 유니버시티하고 USA 투데이 공동 여론조사 결과는 7포인트 앞서가서 50% 대 43%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틀랜드나 위스콘신주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 또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 여러 가지를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투표를 할 것이고 바이든 후보에게 하겠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온건한 사람들이잖아요. 중간 성향의 사람들은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그 많이 앞서가네요. 55% 대 33%. 사람들이 이제 위스콘신의 커너사에서 좀 전에 들어보신 제이콥 블레이크라는 마이 네퓨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하반신이 불구가 돼서 이렇게 얘기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못 보느냐. 다 보는 게 아니냐. 불은 탔다. 불타는데 그런데 이 시스템은 바뀌어야지 된다. 원인이 있다. 왜 특히 이제 그 지역이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인 거예요. 주변은 조금씩 바뀌었는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면 정치인은 그 원인을 고치려고 해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그 원인이 더 폭동으로 일어나도록 기름을 부어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은 온건한 사람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온건한 사람들은 이번 사건, 두 사건 이후에 55% 대 33%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무당파요.
무당파는 10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10포인트 역시 44%대 34%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도시 인근의 여성의 경우는 2대 1이네요. 64%대 31%.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꽉 매달려 있는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백인 남성들. 포틀랜드에 트럭 타고 자동차 타고 혼 누르고 교통질서도 무시하고 그 페인트볼 갖고 칼 몇 개씩 차고 가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해라고 얘기하는 그 층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왠지 백인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같으네. 뭐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온건한 측과 그 무당파가 중요하고 전국적인 조사가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전국적인 조사가 그 스윙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스윙 스테이트의 민심을 지금 반영하기도 하고요. 아마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또 다른 이번 사건 이후의 조사가 곧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지적을 하는데 좋은 것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불호감도가 너무 많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도 투표하러 많이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USC의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공화당 가운데서 9%가 지금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그 빠져나갔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공화당이 이제 더 투표를 많이 할 것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민주당은 투표장에 가는 것을 걱정하는데 공화당은 민주당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투표장에도 많이 갈 것이고 한다는 게 나오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또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우편 투표는 민주당이 높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지금 싫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처럼 이제 비호감도가 많진 않아요. 이 조 바이든 후보는 대신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지만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처럼 이렇게 투표율이 민주당이 낮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2016년보다는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사실은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그 전체적인 유권자 표에서는 300만 표 이상 트럼프 대통령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선거인단 표에서 적어서 그렇고 지금 최근까지 나온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나왔고 뭐 6%에서 많게는 11%.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USC 대학교에서 샤이 트럼프를 지적을 했는데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샤이 트럼프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봅니다. 그 당시에는 뭐 트럼프에 대한 기대도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 싫기도 하고 뭔가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 뭐 기업으로는 성공했다고 하니까 한번 해주자. 그런데 좀 너무 거칠고 나오는 스캔들도 그렇고 하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트럼프 찍어야지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4년 동안에 그 같은 것들이 또 더 많이 스캔들 같은 것도 나오고 뭐 가족 문제 등등 해서 샤이 트럼프는 당시보다는 조금 적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몇 가지는 일종의 스캔들이기도 하고 일종의 가십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왜 지난해 11월에 그 월터 리드 육군 병원회를 갔는가. 그때가 이제 뭐 탄핵 이런 문제로 한창 굉장히 힘들었을 때인데 갔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미국 대통령의 건강 기록을 완전히 모릅니다. 완전하게 클리어하게 발표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제 대통령의 그 주치의가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갔는가. 그런데 이 내용이 그 뉴욕타임즈에 있으면서 퓰리처상을 2번이나 받은 기자가 쓴 책에 대통령이 그 당시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권력 이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준비를 해라라는 통고를 주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자는 책에
스트로크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심장질환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저것을 생각을 해본 결과 미니 스트로크가 여러 번 왔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뭐 심지어 드러지 리포트 같은 데도 어제 그 사진이 몇 장 실렸거든요. 대통령이 오른쪽이 다리예요. 오른쪽 다리를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삐걱한다던가 그리고 어디를 방문을 해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다리를 왼쪽으로 축을 두고 오른쪽은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약간 그 반쪽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반신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작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대통령이 그렇게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그러한 것을 내가 들었는지 없었다가 아니라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CNN과 인터뷰였어요. CNN의 앵커가 내가 이것을 캐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하려고 한다. 잘 기억을 해봐라 하니까 그 부통령이 얘기하기를 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가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지 되는 것인데 언제나 대통령의 유고시를 대비해야지 되는 것인데 나는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안 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은 페이크 뉴스다. 내가 아니라 상대당의 후보의 건강을 의심해야지 돼 하고 트윗으로 늘 하던 그런 트윗을 많이 했고요. 어쨌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I don't recall being told to be on standb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그리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여러 가지 또 책이 나왔잖아요. 친구였고 취임식 했는데 나중에는 본인은 희생양이라고 하고 해고가 된 멜라니아 트럼프 옆에서 보좌도 했는데 전혀 이 취임식 이벤트 관련 없는데 돈 무척 많이 받고 취임식 이벤트 하고 했는데 본인은 희생양이 돼서 쫓겨났다 해서 책을 쓴 거예요. 좋을 리가 없죠. 그 책이.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물론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백악관 이메일을 쓰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쓴다. 그리고 그 개인 이메일, 메신저 여러 가지를 쓰는데 트럼프 재단 그쪽에 이메일도 쓰고 시그널이라든가 아이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도 쓰는데 이런 것으로 쓰면서 본인하고도 얘기를 했고 누구를 하이어하고 무슨 사람을 고용하고 하는 문제 또 정부 계약 같은 것도 그러한 개인 이메일로 썼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일본을 대통령과 함께 방문할 때 그 여러 가지 스케줄 같은 것이요. 백악관에서 이스터 에그롤이 있잖아요. 부활절 때 아이들이랑 달걀 굴리기 하는 거. 그곳에 관한 스케줄과 동선 같은 것도 다 개인 이메일로 썼다. 그런데 이제 이 행정부에서 개인 이메일 쓴 사람이 지금 퍼스트 레이디가 처음 아니잖아요. 이방카도 개인 이메일을 써서 그때는 처음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처럼 너무 대단한 뉴스들이 조금 덜했던 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뭔가를 하나를 또 확 터뜨려서 이방카 이메일 뉴스는 그냥 하루 만에 잠잠하게 해줬고 자레드 쿠슈너도 마찬가지고 상무장관 윌버 로스도 개인 이메일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선거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을 썼다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때인데 아무튼 퍼스트 레이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팍스뉴스를 보신 분이라면 오후에는 내내 이 사진과 비디오가 반복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감고 이 블로드라이를 한 장면까지는 못 봤어요. 그 장면은 안 나오고 이렇게 문턱이 있는 미장원 안에서 머리 감고 귀에 이렇게 마스크는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용사 한 사람도 마스크 쓰고 머리 다듬어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도 마스크를 안 썼다고 마스크 귀에 걸려 있는 비디오인데도요. 팍스의 기사에 보면은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빅 이슈가 된 겁니다. 위선자 그렇게 마스크 쓰고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미장원 오픈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장원 오픈을 권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낸시 펠로시 의장 측에서는
미용실에서 체어를 이렇게 빌려서 하는 그 미용사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은 괜찮다 해서 이제 가서 머리 감고 뭐 헤어 다듬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또 낸시 펠로시 측에서는 아니 경제 오픈하라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니네가 위선자 서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일 놀라웠었던 것은 놀랍다기보다 그러네 하는 게 이 테이블 누가 팍스해 줬냐면요. 미장원 주인이 줬어요. 미장원 주인이 여잔데 자신은 이제 체어를 파는 사람이니까 그 미용사가 뭐 예를 들어 지금 낸시 펠로시 말에 따르면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측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미용실이 한 번에 한 사람만 받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오세요 해서 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미장원 주인이 또 그것을 뭐 CCTV 같은 게 있었는가 보죠. 그 테이블 그대로 팍스해줘서 팍스는 오늘 아침에는 제가 못 봤어요. 어제 하루 종일 이런 얘기가 아무튼 나와서 미국은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요즘은 굉장히 아주 첨예한 문제로 되고 이 문제는 뭐 꼭 넘어가야지 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아마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현지에서 취재를 해서 낸시 펠로시 말은 맞는가 정말 그쪽 지역에서 한 사람만 들어간다면 괜찮은가 이런 것도 이제 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뒤에 질병통제국에서 왜 이 발표를 했지? 그 연말까지 돈을 내지 않아도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주마다 다르고 시마다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올해 연말까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쫓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한 거죠. 이게 이제 질병통제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인 질병통제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유 자체가 쫓겨나면은 질병통제국 입장에서 볼 때 홈리스 피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잡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4천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큰 손실을 입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1년에 99,000달러 미만을 벌 때, 그리고 커플의 경우에는 2배네요. 198,000달러 미만을 받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홈리스밖에 될 수가 없다. 아주 불편하게 위생상으로 불안정하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지 됩니다. 120일 이제 이빅션 모라토리엄인데 7월 달에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랜드로드가 어떤 피도 차지할 수 있고 또 몇 개월이나 되니까 그분들도 돈을 내야지 되잖아요. 하니까 뭔가 페널티라든가 뭐 이자라든가 이런 것도 랜드로드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단 뭐 안 내고 보자 하는 식으로 무조건 그렇게만 가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꼭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은 세계가 같이 170개국이 공조하는 백신 개발과 백신 공동 분배한다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백악관이. 이유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 미국에서 미국 성인의 반 정도가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의료 문제 때문에 내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갤럽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 사실은 이 의료비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이 커진 거죠. 그래서 특히 남성들, 소수인종, 젊은이들,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웨스트 헬스하고 갤럽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둘 다인 경우가 많겠죠. 건강보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지?
셋 다인 경우가 많죠.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그 고용주에게서 건강보험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미국 가정의 15%는 나나 내 배우자나 누구라도 우리 가족 중에서 이미 그 메디컬 빚이 있고, 그리고 그 빚을 내년 1년 안에 절대로 못 갚는다. 그런데 이게 15%라고 하는데 white people은 12%인데 그 밖에 이제 그 다른 소수인종이 20%가 되기 때문에 평균이 15% 정도로 나오고, 당연히 상상하시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가정보다는 돈을 적게 버는 가정이 훨씬 그 어렵고요. 그리고 당장 $500를 캐시로 의료비를 내야지 되면 누구에게 나 돈 꼬야지 돼. 이렇게 답한 사람이 4분의 1입니다. 이게 지금 1월부터 2월 사이, 그리고 7월 달 굉장히 격차가 많아요. 미국 전체적으로 1월, 2월 달에는 정말 나 의료비 때문에 파산할지도 몰라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45%였는데 7월 달에는 50%가 됐다는 거고요. 남자는 1, 2월 달에는 47%였는데 지금은 51%. 여자네요. 여자가 그렇게 돼 있고 남자가 1, 2월 달에 42%에서 49%. 백인은 1월 달에 별 차이가 없어요. 1월 달, 1, 2월 달에 41%였는데 지금은 43%. 백인이 아닌 그 성인은 1, 2월 달에는 52%가 내가 건강보험이 없어서 파산 선고를 할지도 몰라 걱정을 했는데 7월 달이 되니까 12%나 그 비율이 높아져서 64%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도 미국 그 대선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연방 하원, 상원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큰 영향을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미쳤고요. 뭐 그런 것도 미칠 것 같고, 그리고 선거가 요즘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올드 네이비라고 여러분들 뭐 싼 옷도 팔고 뭐 가구도 팔고 피어원과 비슷한데 조금 더 쌌던 이 올드 네이비가요. CEO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거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직원들이 말하자면 무슨 뭐 직원들 메모 회의할 때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지금 그 선거할 때에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내셔널 그 여론조사도 한다던가 뭐 이런 그 선거에 연관이 돼서 그 폴 워커를 하는 그 선거와 관련된 일을 누군가가 직원이 한다면 이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봉급을 주겠다라고 올드 네이비가 발표를 했습니다. 올드 네이비는 미국에 지금 1000군데 이상의 스토어가 있네요. 직원이 5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올드 네이비와 이 피어 포레스트가 조금 더 값이 비싸서 먼저 빨리 그 파산 선고를 하고 하는 건가요? 올드 네이비도 어려웠었던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던 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그런 모양이 돼 있고요. 잠시 뒤에 세라 허카비의 새 책과 김정은과 세라 허카비와 존 켈리 전 비서실장과 대통령 얘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영국의 가디언이 먼저 입수를 해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없었는데 들어오고 나서 뉴스를 보니까 미국 언론도 이젠 전하네요. 세라 허카비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그 백악관 대변인이었었죠. 아버지가 그 마이크 허카비 알칸소 전 주지사였고 복음주의 목사고 노래도 하시고 하는데 세라 허카비가 책을 써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책과는 다른 거예요. 세라 허카비는 자신의 이제 정치 일정을 공화당과 같이 가야지 되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내용이 많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이 가디언이 책을 입수해서 쭉 읽어봤는데 하나가 인트레스팅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끝내고 어느 순간에 공항으로 이렇게 갔는데 리무진 앞에서 김정은이 그 세라 허카비 너를 뚫어주라. 말하자면 굉장히 관심이 있게 뚫어주라 쳐다봤다는 거예요. 세라 허카비도 인정을 했습니다. 쳐다봐서 너무 쳐다보고 딱 윙크를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세라 후카비에게 윙클에서 세라 후카비 얘기가 본인은 계속 고개를 내리고 이렇게 메모를 적는 것처럼 했는데 공항에서 대통령이 거봐 그렇게 관심이 많잖아 하니까 네가 북한에 가야지 돼. 김정은이 관심이 많아. 이 세라 후카비가 들을 때는 복음주의자이고 그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로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please stop, please sir 대통령에게 Sir, please stop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지금은 이제 쫓겨났지만 존 켈리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말을 거들러서 백업한 거죠. 그래서 조크죠. 트럼프 대통령도 조크긴 조크지만 well, 세라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되겠어. 만약에 당신이 그 북한에 가면은 당신 가족들은 뭐 그리워하겠지만 one of 팀을 이끌러 가면은 정말 이 나라의 그 영웅이 될 거야. 이 존 켈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 둘이 여자를 가지고 또 다른 제3의 남자가 뭐 눈길을 줬는데 그 눈길이 무슨 눈길인지 모르지만 관심이 있다니까 가봐. 이거는 이제 별로 좋게 쓴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책에 데니스 로드만에 대해서도 있는데 그 오로 원비얼 그 미국의 그 대학생이었는데 결국은 미국에 온 지 며칠 만에 숨진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그 오로 원비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 볼튼 책에서는 그 없었었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 싱가포르는 갔잖아요. 볼튼이 로버트 케네디의 그러니까 케네디 3세인 거예요. 케네디 3세가 시간이 없으니까 매사추세츠에서 하원인데 상원의원 나가려고 하다가 74세의 현역 의원에게 졌습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